안녕하세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귀등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명규입니다. 네, 이상훈입니다. 네, 요즘 창밖 보셨어요? 날씨 정말 예술이지 않아요? 하늘이 이렇게 맑고 구름이 저렇게 예뻤나 싶을 정도로 정말 날씨가 좋은데, 사실 제가 야외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절을 보면은 이 날씨가 정말 결혼하기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생뚱맞죠? 날씨 얘기하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하니까. 방송 되는 날 날씨 안 좋으면 어떡하지? 요즘 좋으니까 계속. 네. 갑자기 왜 결혼 얘기하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바로 결혼입니다.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에서 웬 결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결혼하는 그 시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가장 단기간에 팍 쓰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그렇게 과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근데 줄일 수 있는 세금이 꽤 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결혼에 드는 비용들, 일단 뭐 스드메 다들 아시죠? 네. 스드메 이제 신부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합쳐서 이제 패키지로 파는 건데, 신랑들은 별로 관심 없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뭐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청담동에 라모모라는 정말 좀 유명한 웨딩 업체랑 상담만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실장님께서 엄청 고가 라인으로만 이제 조합을 딱 해주셨는데, 이 스드메 가격만 정말 몇 천만 원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놀랬고, 여기에 그날 신랑이랑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신혼여행 또 가야 되죠. 그때 또 뭐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또 가야죠. 집도 장만을 해야 하죠. 제일 크죠. 제일 크죠. 정말 비용이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뭐 몇 억 원까지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근데 저희가 결혼할 때 돈 쓰는 것만 생각했지,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대충 이 신혼부부들이 예식 비용 자체를 이제 비용 자체를 좀 깎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고, 절세에는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절세가 된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생소한데, 이 결혼식 비용이 절세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연말정산 공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럼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워낙 씀씀이가 그때는 크니까 크잖아요. 네. 평소에는 안 쓸 수 있는 거를 좀 비중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은 평소보다 좀 더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게 특히 이제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되니까. 그렇죠. 이왕에 뭐 현금을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뭐 결혼식 비용 할 때는 금액 단위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다 보니까, 그때 조금만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뭐 1년치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저도 한 7년 전, 그러니까 10월달 요맘때 결혼했었는데, 날씨 좋을 때 결혼했어요. 그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현금으로 하면 좀 싸게 해주겠다, 뭐 영수증을 안 끊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그때 저희는 또 체크카드로 결혼식 비용을 결제를 했었어요. 체크카드요? 네. 현금으로? 네. 와. 이게 뭐 현금으로 하는데, 저희 이제 그 체크카드 공제를 높이려고 대단하십니다. 잔고가 많으셨네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걸로 했는데, 그해 연말정산 환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체크카드로 결혼식 비용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사람들은 체크카드로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결혼식장은 업주랑 이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하고 하잖아요. 근데 직원분들 체크카드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잔액이 있어야 되니까. 잔액 만들어 넣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해야죠. 그게 대단하다는 말씀이십니다. 현금으로 하셔도, 현금 영수증 하셔도 뭐 똑같으니까 네. 영수증 잘 챙기시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결혼 그때 이제 뭐 혼수나 뭐 그런 거 장만하면서 물건을 많이 사니까 사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VIP 카드 발급해주고 그래서 다른 품목까지도 다 할인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혜택도 굉장히 많아서 잘 이때 활용하시면 좀 나의 어떤 등급도 좀 올라가면서 다른 품목들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 이 두 기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써야 하는 돈들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업체들도 현금 쓰면 좀 더 할인해주는 식으로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예식비가 또 목돈이 나가는 부분인데 예식 비용 이거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예식 비용? 네. 이런 거 있었나요? 예식장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우리? 저는 10년 넘어가지고요. 10년 10년 넘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관심이 많이 없으시네요 평소보다. 이게 현금 영수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현금을 많이 쓰니까 현금 영수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를 깎아준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현금 영수증을 안 끊겠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자기네가 그 매출을 노출을 안 시키겠다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 예식장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반드시 발행해줘야 되는. 네. 안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예식 끝난 후에 이제 뭐 그런 보통은 이제 밥값으로 밥값이 아니라 그 축의금 봉투에서 봉투에서 그 현금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예식비랑 다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제 한도를 쉽게 채우기가 좀 쉬운 거죠.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부분이다. 꼭, 반드시 그 현금 영수증이 발급됐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이제 그런 사례 뭐 미발급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뭐 국세 상담센터 이런 데 전화를 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받아 공제가 되는 거죠 연말에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결혼식에서 의무 발행 업종이라서 아마 지금은 아마 해줄 것 같아요. 해주는 걸로. 의무적으로 해줄 것 같아요. 이왕 현금 쓰시니까 할인도 받으시고 영수증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지 좀 오래돼가지고. 결혼식 지금 뭐 예식장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내용 짚어봤는데 결혼식에서 이제 또 결혼식뿐만 아니라 예단, 혼수도 장만을 하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도 공제가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 결국은 현금 영수증이나 이거 카드 공제인데 사실은 이제 또 이 카드 공제 중에서도 전통시장 이용분을 또 따로 공제율을 40%까지 해줘요. 높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평소에는 저희가 뭐 보통 마트를 많이 가지 전통시장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 그 이불이나 한복 같은 거 금액이 좀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만 전통시장에서 사도 공제율을 좀 많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을지로나 이런 쪽 가면은 한복이나 이불 이렇게 좀 장인처럼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아마 이렇게 전통시장 공제 받으시면 훨씬 연말에 돌려받는 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결혼에서 또 큰 비용 나가는 건 허니문, 신혼여행. 일단 두 분 기억나시죠?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10년 넘으신 어머 어때요? 저는 몰디브 갔다 왔어요. 저도 몰디브 다녀왔어요. 그때 몰디브 없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그때도 없어진다 그러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많이들 가고. 저는 프랑스, 파리랑 니스. 그러면 그 아내분한테 프랑스에서 만드는 명품 뭐 가방 이런 것도 사주셨어요? 네, 샀죠. 역시 샀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니분이 똑똑하시네요. 샀습니다. 파리에서. 허니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혼여행이니까 아무래도 그냥 여행 가는 것보다 더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대부분 그렇겠죠. 지출하는 그 신혼여행지에서 지출하는 비용, 뭐 숙박, 항공료 이런 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신혼여행을 주로 이제 해외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해외로 가다 보니까는 해외에서 사용한 거냐, 국내에서 사용한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사용한 거는 해외에서 긁은 신용카드 결제액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또 국내 여행사를 통해서 여기서 결제하고 그냥 그런 그 경우가 법인이 많아요. 한국 법인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여행 비용이라도 국내 여행사 등을 통한 결제는 소득공제가 되는 건데 그렇구나. 해외 현지에 가서 썼거나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 팀장님처럼 그 명품을 현지에서 네네. 샀거나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죠. 네. 현지에서. 그렇죠. 네. 해외 여행이어도 국내 여행사 통한 거는 소득공제 된다. 네, 그렇죠. 이것도 알짜 팁입니다. 신혼여행도 짚어봤고 지금 또 결혼하면 가장 크게 돈이 나가는 부분, 가장 큰 돈이죠.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죠. 바로 집입니다. 신혼집 장만을 해야 하는데 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자 이제 장만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들 해주시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도 뭐 결혼할 때부터 조그만 집이었지만 집을 아내랑 공동 명의로 했어요. 사셨습니까? 네, 사고 시작을 했는데 현금으로 막 네, 지출하시고 좀 있는 경우 네, 집도 막 사시고 청취자분들이 좀 공감하지 못하는 네네. 일단 들어볼까요? 서울도 아니고 네. 저기 딴 집인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공동 명의로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 재산세 같은 건 이제 딱 절반씩 나오더라고요. 예, 원래 내야 될 거에 절반씩.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그 가격에 비해서 딱 지금 2분의 1씩 내잖아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내고 그러니까 4분의 1씩 나눠서 한 번씩 내는 건데 이거는 뭐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반씩 내는 거니까 자기 네. 지분만 내는 거니까 절세 효과는 없는데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건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누진세율 같은 구조라서 좀 분산을 시키면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니까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집 그러니까 뭐 매매, 그러니까 사실 때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세금 면에서는? 네, 세금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주택 거래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해봤었는데 네. 이사를 하려고요. 네, 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는 네. 또 한 명의 명의로 하는 게 또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이 사람 사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맞아요.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요즘에는 담보 대출이 담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득 인정 비율 맞아요. 이런 걸 다 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뭐 그 비율도 또 따지고 하니까 또 한 명 명의가 또 그런 걸 결제할 때는 또 좀 편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종부세나 양도세를 보면은 또 종부세가 합산 배제가 되니까 네. 부부가 서로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그런 데는 또 절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잘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네. 지금 신혼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혼집이 사실 서울에 집 사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부모님께서 좀 이제 마련해 주시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증여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부모님께서 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줬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괜찮냐? 네, 얼마까지 괜찮냐? 참 많이들 여쭤보는 질문인데 제가 이걸 국세청에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은 거의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죠. 국세청에서 네, 안 걸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 보면 또 나중에 또 걸리면 가산세까지 무니까 이게 또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네, 결혼 지금 10월달에 결혼하는데 결혼한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세무서에서 일일이 결혼식장 다 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증여세 문제, 뭐 상속세 문제, 양도세 문제 이런 게 뭐 산더미인데 이걸 어떻게 뭐 전세금 뭐 한 몇 억 들어왔다고 해서 다 자금출 조사 나가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못하죠. 세무서 가보면은 직원들 재산세과 이런 뭐 직원분들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본다기보다는 좀 미뤄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귀등 돈이잖아요.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돼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돈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금을 안 물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세 대상이긴 네. 하지만 국세청에서 사무처리 규정에 뭐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해서 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재산이 뭐 어느 정도 30세 이상인 세대주가 사는 주택은 한 2억 원, 2억 원, 40세 이상이면 4억 원까지 증여로 따로 이렇게 뭐 추정, 의심은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뭐 언제든지 만들 수도 있는 돈이다. 네. 이렇게 하고 다만 추정만 하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서 뭐 조사를 해가지고 걸리면 세금은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5억 정도 증여 받았다 이러면은 걸리는 거네요. 이건 참 힘든 문제인데 조사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봐야죠. 그런데 국세청 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냐면 만약에 20대 초반인데 네. 뭐 대학생인데 직업도 없이 한 10억짜리 전세에 산다. 그게 아주 또 특이한 케이스들. 네. 네. 그게 또 강남이나 뭐 용산 뭐 이런 데다. 네. 그리고 요새 뭐 새로 지은 아파트, 한강 보이는 쪽 네. 아파트,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이 뭐 20대 대학생이다.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좀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요즘 이런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요새 걸리는 것만 봐도. 저번 달인가 한번 대규모 조사 나간다고 네. 발표됐잖아요. 이거 뭐 조사 받은 분들 막 주변에 막 계신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회사 조사하다가 뭐 걸릴 때도 있고 반대로 자녀 주택자금 조사하다가 아버지 회사 들어가고 이게 또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집값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조사할 것 같아요. 맞아. 요즘은 진짜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는 다 잡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 보면은 다 젊은 부부들 살고 있어서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물어보고 싶어요. 증여세 다 내신 거예요? 아니면 소득 증빙이 되시는 건지 이게 참 신기한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이 부분도 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 기자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축의금 이게 모이면 또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세금을 내나요? 이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아까 그 국세청이 증여하지 않은 걸로 일단은 간주하는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 이런 것도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축의금이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으로 들어온 거는 제가 갖고 그 부모님들은 또 뭐 장남이나 뭐 장녀 결혼할 때는 또 첫 그 사례이기 때문에 그동안 뿌렸던 걸 또 회수하는 그런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이 가져가시는데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부모님이 뭐 너무 뭐 자금 사정이 좋으시니까 굳이 자기 것도 안 가져가시고 다 자녀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뭐 자녀 걸 증여한 걸로 봐야 되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신에 뭐 그런 거 말고 친척들이 축의금을 주는데 좀 비정상적으로 너무 큰 금액을 줬다, 몇 천만 원씩 줬다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뭐 만약에 현금 그 친척분이 또 이런 다른 세금 문제에 엮여 있다. 그래서 뭐 자금 통장 같은 거를 국세청이 보다가 너 이 돈은 왜 이만큼 줬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축의금이랍시고 자녀한테 막 몇십억을 줬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그런 거 알 수 있나? 그렇게 축의금으로 줘도? 그거를 쓸 때 알게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아냐 갖고 있을 때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큰 목돈으로 쓸 때 당신은 이거 어디서 나서 썼냐? 아까 말한 대로 20대가 10억짜리 전세 살고 있으면 네, 이걸 제가 저번에 그 한 서울의 한 세무서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뭐 그분도 뭐 자녀 키우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축의금 많이 들어오면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일일이 다 조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결혼식장에 세무서 직원이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경조금 등 같은 것도 비슷한데 맞아요. 상가집에 다 가서 이거 뭐 다 함을 뒤져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데 하지만 그 나중에 그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갑자기 뭐 재산이 늘어났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싼 집을 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뭐 증여세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 조사에서 증빙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게 또 소용이 있겠죠.
오늘 결혼에 지금 모든 관련된 세금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건 잘 된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뭐 집도 사고 예식장 잡고 수두매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안타깝게 덜어 있죠. 이런 경우도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다 장만을 했다가 네. 파혼을 하면은 재산 문제로 서로 정산을 하겠죠. 네. 이제 혼인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안 하고 그냥 파혼을 했으면 뭐 사실은 혼인 관계가 증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혼인 신고를 뭐 하고 나서 이혼을 뭐 파혼을 했다면 그건 좀 이제 감안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집이나 혼수 같은 거는 각자 구매한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가지니까 따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자료 같은 걸 주고받으면 이게 증여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뭐 19금 사연처럼 네. 뭐 남자가 뭐 알고 보니까 숨겨둔 애가 있었다. 아니면 뭐 이혼을 한 번 한 경력을 숨겼다. 네. 뭐 이런 것들 뭐 들키면 파혼하고 뭐 위자료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뭐 남자가 산 집을 여자한테 그냥 뭐 위자료 대신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파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세를 낸다는 거죠. 네. 원래 결혼했다가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고 뭐 부부로 살다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세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하면 증여세 다르네요. 네. 왜요? 뭐 혼인 신고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타인 사이인끼리 뭐 사귄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뭐 못 받은 거죠. 신기하다. 네. 옛날에 이거 파혼하고 위자료 받은 연예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 막 조세심판원에 막 세금 돌려달라고 추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못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도 안 돼 있었고 그게 그냥 재산을 받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증여세 내라. 누구예요? 그거 뭐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는. 네, 성만 알려주세요. 성도 말씀드리면 성이 특이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비슷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파혼인가? 아무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갈라섰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둘이 반반씩 넣어서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반반씩 못 팔고 있어서 또 막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케이스가 주변에 있어서. 네네. 세금은 뭐 세금은 아니지만 안 내실. 이 얘기는 그냥 번외로 들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결혼하기 참 좋은 날씨에 결혼과 관련된 세금 총망라해봤습니다. 마무리가 좀 파혼하고 뭐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세 낸다는 얘기를 마무리를 해서 조금 그렇지만 결혼하기 참 좋은 계절이고 연애하기 참 좋은 계절이니까 이 시간들 좀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뜸돈이었습니다.